교통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부부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 제6선거구 출신 정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 전통시장정책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 차고지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공영 차고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후반부터 서울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택가에 위치한 기존 차고지 소음, 매연 등 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차고지 주변 지역은 수도권의 확장으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 개발이 진행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확장된 주택단지가 차고지를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고지 소음, 매연 등 생활 불편 민원이 인근 주택단지로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의 입체적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의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6층으로 행복주택 758호와 지하 1층 등의 버스 및 일반 차량 107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건설되고 있으며 연내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후 2024년 조성을 완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되는 서울시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또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해당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는 2019년 11월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자를 제외하면 채 서너 명이 안 되는 주민만이 참석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2020년 1월 6일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대표 등 10명의 주민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창하게 개최하였습니다. 곧이어 2020년 1월 16일에도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 대표와 그 외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발표와 질의 답변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진 행정 제2부시장님. 네, 행정 2부시장 김학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내내 우리 제2부시장님만 괴롭힌 것 같습니다. 오전의 마지막입니다. 부시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 과정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본 사업에서 시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 절차와
그 절차에 합당한 주민 설명의 자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예, 법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고요. 뭐 충분하게 했는지는 또 그거는 앞으로 지금 설계 과정에 있으니까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 설명의 자리에 정책 결정권을 가진 우리 주무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대행사인 SH공사 예, 지금 SH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왜 한 분도 참석을 안 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 봐가면서 부서에서도 참석하도록 부시장님,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벌써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그쪽 인근 지역들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결정권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네, 우선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SH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와 시행을 SH가 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민원 사항들은 그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그 지역에서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고 또 차고지에 업체와 또 근로자들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지금까지 4-5번 정도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 또 그 설명회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적어도 우리 서울시 주무 공무원들은 담당을 떠나서 뭐 과장님이 됐건 실장님 됐건 국장님 됐건 현장에 나오셔서 충분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시 공무원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SH공사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SH공사에서는 뭐라 그러면 서울시하고 상의하겠다. 그 시간만 갈 뿐이에요. 그럼 혹시 우리 그 공모 당선자기 발표하기 전에 그 관계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언론에 홍보한 내용하고 당선자기 크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혹시 알리셨는지 인근 주민들한테. 예, 그 주민 간담회가 한 2차례 금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항들을 주민한테 설명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공모 당선자기 발표하기 전에 그 언론에 공개된 그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결정돼서 그 발표된 그 당선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SH에서는 사전에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되면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매우 부족했고 단지 법적인 요식행위 절차만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은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지금 공영 차고지로 있는 것보다는 또 주민 편의 시설이나 환경은 저희는 좋아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제도 이제 딜라이브 뉴스를 보니까 행복주택 관련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한 반대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뉴스는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마 일부 주민들은 우리 행복주택이 뭐 집값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 장지차고지 입주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최종 설계가 나올 때까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그런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또 우리 공모 당선자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종 민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바로 우리 서울시가 그만큼 인근
주민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까지 해서 설계하고 임시 차고지 조성 정도로 하니까 이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하에 버스 차고지가 들어서고 이후에 행복주택이 26층에 행복주택이 758호가 들어서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시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민원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 걱정이 대단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께서도 예.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2010년 행당동 CNG 버스 내압 용기 파열 사고, 2013년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은 여전히 CNG 버스와 충전 시설, 버스 차고지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 혐오 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함께 들어오는 공공주택 사업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재산 가치 하락 위험을 막는 정책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컴팩트시티 건축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버스 차고지 지하에 따른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 컴팩트시티 사업은 버스 공영차고지 입지하 사업으로 차고지를 지하에 위치하고 그 위에 행복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최초로 버스 차고지를 지하에 두는 설계에 대해 해당 시설을 종일 이용해야 하는 해당 버스 업체 운수 종사자들은 일조, 환기, 화재 발생 등 각종 안전의 사유로 지하층 버스 박차 및 시설 배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최초 발표, 2020년 3월 국제 공모작 발표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없다가 2020년 6월 18일 비로소 차고지 분과 거버넌 수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가와 주차계획과 공무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SH공사 주재로 2차례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곳에서 일과를 보내야 하는 종사장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부 사무 및 정비동의 1층 설치, 기둥 간격 확대, 전기 수도버스 확대 계획만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제이부사님 잠깐만 좀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부시장님,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하 차고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작업 환경 측정 결과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기준에 따라 특수 검진을 해야 합니다. 이들 종사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은 불참한 채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대행 기관인 SH 담당자들과 차고지 관계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분과회의를 구성해서 그동안 한 3차례 운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협의에 참석한 우리 해당 버스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SH공사가 건의사항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이 급하니 그냥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그냥 거의 몰아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책 결정권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협의에 참여해서 개선할 점은 바로바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올해 1월에는 우리 제주도 버스 차고지에서 주차 중인 버스에 불이 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는 과거 2013년 강서구 외발선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불이 나 버스 38대와 부속 건물을 다 태우고 약 2시간이 진압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불이 난 곳은 버스와 사무실만 있는 상태였지만 장지 컴팩트시티 사업은 대규모 주거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 개발단지 사업입니다. 부시장님, 네네. 혹시 화재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뭐 말씀하신 그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기본 설계 단계니까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방제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버스 차고지 외에 우리 그 주거단지와 생활 SOC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혼란을 막고 또 복합개발단지를 보호하기 위한 또 설계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인간의 기본권인 일조권과 맑은 공기를 보장받을 수 없는 지하차고지에서 900여 명이 넘는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건강과 근무 환경은 무시되고 그곳에 입주할 행복주택 주민에게는 민원 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복합화 사업의 문제점, 300대가 넘는 버스들이 항시 출입하는 공원 차고지 앞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하는 목소리가 꽤 많습니다. 지하에 15m 간격으로 기둥이 배치됨으로써 회전하는 버스에 의해 주차장 사고가 계속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입안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과거 주택가에 위치한 차고지의 소음, 매연 등 생활 불편을 겪었던 시대로 돌아가는 우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100년이 넘어도 문제없이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 농수산물 시장은 1978년에 건설된 서울시 소유의 폐기물 처리장인 난지도 매립장을 개보수하여 1998년 4월 30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소유지인 서울시로부터 마포구는 조건부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득하고 다시 마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맺은 허가서에 따르면 허가 기간은 2021년 내년 10월 31일까지며 마포구로부터 서울시가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수취한 평균 사용료는 연간 15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전용 면적 1804제곱미터에 각종 농수산물 매장, 식당 등 다양한 규모의 142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고 연간 매출액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도소매 혼용으로 운영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서정엽 서울시 권한대행님, 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시장 권한대행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네네. 서울시 소유인 그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마포구에 사용 허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의원님 잘 알겠지만은 원래 이제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 난지도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어떤 마포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다 계속 사용 수익 허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2015년 그 마포 농수산물 시장 환수 계획을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한시적 사용 허가 계획을 통보하여 2016년 11월 1일자로 서울시가 환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년에 일단 한번 사용 허가 기간을 종료하고 환수하는 그런 검토가 한번 있었고요.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 상인들의 요청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 권한대행님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2015년도 그 우리 서울시는 위탁 운영에 따른 그 마포구에서 그 시설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또 시설 관리 한계에 따라서 우리 그 상인들로부터 시설 현대화가 요구가 되니까 마포 농수산물시장 운영권을 서울시에서 아마 환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네. 그러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일단 뭐 지역 사회에서 반대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마포구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검토하다가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하는 걸로 그 당시에 결정이. 그러니까 서울시 됐던 걸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마포구에서 반대를 했었고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환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맞습니까? 뭐 비슷하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러한 사유로 다시 마포구에 사용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때 마포구는 마포 농수산물 시장 시설 개설 및 활성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 제출한 것에 대한 이행을 약속을 합니다. 이 계획에는 고객과 상인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면적인 시설 개선의 내용이 담겨 있고 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유통 물류 및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 등 공동체 사업을 위한 공간 조성, 또 상인과 지역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전통 시장을 구현하고 특화 시장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ICT 사업 육성을 통한 시장 홍보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시장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매장 임대료 관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상인 불만 요인 해소를 하고 또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그러한 효율적인 시장 관리 운영을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목표는 흐지부지 된 채 2018년 시장 운영권 회수 결정은 유보가 되었고 이후 추가 3년의 사용 허가가 나서 내년 10월 31일까지 마포구에 다시 운영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포 농수산물 시장 특별회계의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확인해 보면 세입 결산액은 66억 원이 발생했고 세출 결산액은 42억 1천만 원 정도로 약 23억 9천만 원 정도의 잔액, 즉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20억 가량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마포구가 2010년부터 10여 년 동안 마포 농수산물 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8억 1,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10년 동안입니다. 매년 20억 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10년 동안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마포구에서는 고작 8억 1,4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우리 서울시는 총 28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요,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또 올해 8월 달에 또 입찰이 하나 발생했죠. 마포 농산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올해 8월 달에 아마 입찰이 하나. 입찰 말씀. 예. 그래서 그 결과까지 감안하면 현재 마포 농수산물 시장의 월 임대료 연간 수입은 약 80억 원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80억 원이라면 아마 영리를 추구하는 어느 사기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포시설관리공단은 시장 운영관리 규정을 지난 2018년 9월 상인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 20개월치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상인들이 반발이 이제 거세지니까 다시 지급 이행 보증 보험 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재개정되었고요. 또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내부 정책으로 정한
연 5%의 임대료 인상을 상인들의 반발 속에 밀어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정책으로 한시적 감면 조치와 납부 유예가 있었지만 결국 임대료 5% 인상은 끝까지 관철을 시켰습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존 임대료의 1.3배의 가상금을 법적 근거 없이 부과하려다 상인회의 가상금 부과 철회 및 공단 임대팀 쇄신 청원으로 결국 철회하기는 했습니다. 또한 공단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와 공단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 등 계약 갱신 조건을 거절하는 경우 기존 상인의 갱신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0년 임대 기간 제한 규정으로 갱신 계약이 거절된 한 곳의 매장이 얼마 전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했는데 낙찰 결과 총전 월 임대료 7천만 원 수준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자그마치 615%가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매장은 최초 입점 당시 적자에 허덕이던 매장을 인수하여 2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오던 업체였습니다만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로 관계사를 포함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시민의 터전, 삶의 둥지를 빼앗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포구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의 시장 운영 형태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그 금년 초에도 이제 임대료 문제로 공단과 상인회 측에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의원님 아까 질문 과정에서 말씀 주셨지만은 좀 이제 타협이 돼서 서로 조건이 그리고 코로나 또 이런 지원금도 지원되고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지적해 주신 그 마트 문제건들은 뭐 저도 이렇게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지금 그 시장 권한대행님 말씀은 마포구에 사용 허가를 해줬으니까 네. 뭐 공공기관이 뭐 공익성이든 다 망각한 채 그냥 영리 추구에 몰두해도 뭐 지켜보시기만 하시겠다 근데 뭐 말씀인가요? 영리 추구를 하시는데 좀 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마포 지금 농산물 그 관리공단도 최근 한 2년 정도는 적자였던 걸로 저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고 지금 이제 80억이라는 거는 비낙찰업체가 돼서 지금 이번에 그 예, 입찰 반년 결과가 전제를 해서 지금 반영돼가지고 수익을 80억입니다. 이제 예. 커지는 걸로 지금 잡으신 것 같고요. 뭐 문제가 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저희가 사용 허가를 줬기 때문에 뭐 저희 책임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난지도 우리 매립지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으로 처음에는 이제 예, 그 그렇습니다. 독점 운영권을 예. 마포구에다가 줬었는데 이미 1998년도부터 내년 10월이면 23년이나 마포구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난지도 그 매립지는 1978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15년간 운영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마포 농수산물 시장은 23년이나 마포에 독점 운영권을 줬고요. 또 우리 현재 난지도와 그 주변 지역은 우리가 월드컵 공원이랄지 또 상암 DMC 등으로 우리 서울의 명소가 돼가지고 충분한 개발 이익으로 이미 보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피해 보상이 필요합니까?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마포 농산물 시장이 만들어진 연영이 그렇고요. 뭐 그걸 어떻게 그 취지가 달성됐다 없다를 계량적으로 또 연도에서 이렇게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포 농산물 시장이 어쨌든 만들어진 취지대로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그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다면요. 지금 보시면은 7천만 원 했던 월 임대료가 4억 2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식자재 마트가 똑같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입점하는 업체가 무슨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7천만 원짜리를 4억 2천만 원 주려면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올려야 되겠습니까? 조금 그 의원님 회사는 마포구하고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마포 구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의원님 구체적인 안 내용은 그렇습니까?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또 그
그 역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마트라는 게 처음에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바로 선정이 안 돼서 다른 지금 임대장보다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새로운 계약 조건에서는 임대료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저 무슨 PPT인지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뭐 저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예,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9일 우리 고 박원순 시장은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하여 시 직영화, 시설 현대화를 상인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는 상인회와 면담을 갖고 그 결과 상인들 대부분이 소매시장으로서의 현대화 사업을 찬성했고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농수산식품공사 검토 결과 노후 시설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영화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 대행님, 네. 전임 시장의 유지를 잇겠다던 서울시장 권한 대행으로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직영화 방침을 유보하고 내년에 선출되는 신임 시장에게 또 결정권을 넘기시겠습니까? 요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시의 직영화 방침이 수립된 적도 없고 당시 이제 지난 6월에 박원순 시장이 가셨을 때 직영화를 약속한 바도 없고요. 그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 상인 대표분이 시장님에게 직영화를 건의를 했고요. 아마 이제 그 전에도 뭐 그런 논의들은 있었으니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농산부 우리 공사에서 한번 6월 말경에 그걸 한번 검토했던 적은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건 뭐 시의 방침으로 결정됐었거나 전임 시장께서 약속하시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기 나온 자료는 저기 언론에 나온 자료입니다. 네. 언론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시장께서 시에도 직영화하겠다, 또 시설 현대화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상인들 앞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한번 아마 언론 내용보다는 제가 지금 예. 답변 드린 내용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예. 그럼 앞으로 마포 농수산물 시장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당장 내년 일단 10월이 예, 내년 예. 10월까지 지금 이제 3년 사용 허가가 돼 있고요. 뭐 의원님 오늘 질문도 주셨지만은 당초 사용 허가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들 고려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 1월 시행한 마포 농수산물 시장 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마포 농수산물 시장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시설로 2013년 4월 구조 안전 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즉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또 난지도 매립장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집안 침하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집안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지만 효율적인 시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임대 방식 운영 및 임대료 수준은 마포시설공단의 상인 갈등 요인이 되고 있으며 관리 운영 규정에 의해 임대 및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시장이 서울시의 공공시설물 인정을 감안하면 운영관리 측면에서 공공성에 대한 역할 및 기능 모색이 필요함을 역시 밝히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마포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연구 영역 결과와 달리 공공성을 망각한 채 수익성 제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조건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제1조 제3항 허가 재산을 사용 수행함에 있어 공익성을 고려한다는 조항과 제10조 제1호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하고 오랫동안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상인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세운 상가 개발, 청계천 공원화 사업,
동대문 운동장 개발 등에서 상인들의 영업 권리를 보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리를 따라야 하며 전임 시장의 약속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